제가 예전에 동시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동시통역을 실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할 수 없이 동시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벌 컨퍼런스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통역 부스가 어디 있을까 찾아봅니다. 보시면 저기 뒤쪽에 검정색으로 막아놓은 저 부분이 통역 부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부스 안에 들어가 보면 통역사가 2명 있습니다. 왜냐면 동시통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할 수가 없고 한 명이 한 10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10분 하고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프리터 프렌들리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달라서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한 줄씩 한 줄씩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디언스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인공지능과 오픈소스인데요. 이제 시대가 보니까 대부분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헤드 타이틀 보이시죠? 네. 저거 보면 생각나는 영어가 있나요? 스타벅스요? 네, 스타워즈죠. 네. 스타워즈 시작하면 처음에 Long, long ago from a galaxy far, far away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개발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코드로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C 언어에 long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ago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뒷부분에 주석을 붙여서 마치 코드 한 줄인 것처럼 표현하죠.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발표를 시작할 때 타이틀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 long ago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둘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죠. 예. 둘이 이제 뭔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예. 제가 long ago라고 했는데, 이게 약 20년 전에 찍은 거예요. 예. 왜 20년 전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저 모니터가, 요즘은 저런 모니터 없죠. 예. 저게 이제 20년쯤 전에 만들었던 모니터고, 그때 그 앞에서 지금 2명의 개발자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2명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페어 프로그래밍은 2명이 짝을 지어서 한 명은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한 명은 이쪽으로 가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 한 명은 드라이버, 실제로 운전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코드를 이렇게 짜라라고 지시를 하고, 또 한 명은 그에 따라 코드를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5분마다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왜 각자 프로그램을 짜면은 더 코드 생산량이 많을 텐데 왜 2명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짜서 더 생산량이 떨어지는 일을 하느냐?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코드의 품질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코드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비게이터가 바로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한 줄을 썼는데 너 널 체크 안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널 포인터 디레퍼런스 발생할 수 있는데 라고 내비게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널 체크하는 그 코드를 넣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커렉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코드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자들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2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고 한 명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죠. 특히 가장 열심히 하는 조합이 뭐냐면 남녀가 같이 코딩할 때예요. 그때 잘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열심히 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학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짜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계속 마우스를 클릭해서 메뉴를 실행했는데 나랑 짝이 된 사람은 단축키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코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단축키를 많이 배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자바로 짤 때 이 페어 프로그램 하면서 단축키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를테면은 이름 바꾸기, 이클립스에서 이름 바꾸기 하면은 단축키 아직도 기억나요. Alt Shift R이거든요. 누군가 그걸 써가지고 순식간에 이름을 확 바꾸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저도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코드 템플릿 또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짠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재미있나요? 아니면 전혀 재미없나요? 왜 갑자기 코딩 이야기를 하는지 어이가 없나요? 좀만 참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코드 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케이스 다음에 브레이크를 까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 생기죠. 그 맨 밑에 디폴트 문이 필요하잖아요. 디폴트 문을 안 쓰는 거. 그게 이제 사람들 많이 실수하는 건데, 그래서 코딩 연습이 굉장히 잘 된 개발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케이스 1을 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쓰고, 또 그 다음에 디폴트를 쓰고 브레이크를 써요. 일단 그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이제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좋은 코딩 기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페어 프로그래밍에 중독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보시는 것처럼 짝이 없으면 코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는 이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게 허용이 돼요. 실제로 강아지나 그 고양이를 가져와서 같이 코딩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 저렇게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완동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그거를 위한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페어 프로그래밍 인형이라고 하는데, 저런 걸 옆에 앉혀놓고 이제 같이 코딩을 할 때는 얘가 이제 앉아 있어서 좋은 표정이 되고 같이 코딩 안 할 때는 얘는 슬픈 표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긴 한데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일주일은 할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하거나 1년 이상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안 되냐면 첫 번째가 이제 두 사람이 하는데 성격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다가 싸움 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코딩하기는 쉽지 않겠죠. 두 번째, 한 가지 역할만 고집하는 사람. 나는 내비게이터만 하겠다. 나는 지시만 할 거니까 코드는 너가 짜. 이러면 사실은 페어 프로그래밍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 일일이 이제 뭐 괄호를 쳐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지시하게 되면 사실은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같이 일하기 힘들고, 그 외 실력 차이. 실력이 비슷비슷해야 재미가 있는데 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에 대한 생각 차이. 되면 탭하고 스페이스. 들여쓰기 하는데 나는 무조건 탭을 쓴다. 아니 나는 스페이스 써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 둘이 같이 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개발하는 방식 차이. 나는 TDD로 테스트를 먼저 짠다 하는 사람하고, 아니다, 나는 코드를 먼저 짜고 나중에 테스트한다, 이런 사람은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페어 프로그래밍이 되게 좋긴 한데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죠. 그래서 바야흐로 AI의 시대고, 그래서 AI 페어 프로그래머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
C 코파일럿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파일럿, 조종사가 있고 그의 짝이 되는 코파일럿, 보조 조종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남자라고 해도 제자로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he or she인데 얘는 전혀 불평을 말하지 않아요. 예. 내가 어떤 걸 시키든지 간에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내 지시를 따라요. 예. 절대로 이제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예. 가끔 이제 내 짝이 되는 사람이 나 오늘 피곤해 그러면 페어 프로그램을 못 할 거잖아요. 근데 코파일럿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코드를 짜는데, 그리고 버그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테스트를 짜는데, 이런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코드 채택률, AI가 제안한 코드를 내가 실제로 채택할 확률이 20%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30%까지 높이면 목표고 그랬는데, 지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50%가 넘었고 느낌은 거의 100%예요. 코파일럿이 추천해준 코드가 내가 생각하는 코드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파일럿 또는 코딩 어시스턴트가 여러 가지 등장했는데 하나씩 볼까요? 예. 첫 번째 얘가 이제 코파일럿이죠. 예.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이 소프트웨어 이름 아시는 분? 이거는 이제 탭9이라고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AI 코딩 어시스턴트예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이거는 라마잖아, 라마. 메타가 발표했던 라마인데 뭔가 약간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라마 중에서도 코드에 특화된 코드 라마입니다. 실제로 써보면 라마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코드 라마는 코드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스닉, 네 번째가 스닉인데요. 이거는 코드 리뷰에 특화된 AI 도구예요. 그래서 코드에 있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이나 또는 결함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따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도구들을 뛰어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도구가 올해 3월 12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이제 코그니션사에서 만든 데빈이라는 이 사람들 말로는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파일럿은 어시스턴트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는 엔지니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발자인 거죠. 그래서 얘를 채용을 하면 얘를 하이어를 하게 되면 그냥 개발자를 하이어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일하냐면 마치 실제 개발자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데 우리 개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코딩을 짜지 않죠. 일단은 주어진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이야기해서 검색을 해보죠.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을 하고 실행해보면 실제 항상 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결함을 수정하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얘는 혼자서 그 일을 쭉 수행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게 되면 정보를 찾고 그리고 그에 따라 코딩을 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함을 고치고 그리고 실제 이걸 발표한 코그니션사에서는 이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이어해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채용해라. 돈을 얼마 받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커다란 위협이죠. 지금 우리 개발자 연봉이 얼마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친구를 그 개발자 연봉의 절반으로 하이할 수 있다,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더군다나 우리 인간 개발자들은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구내식당에 밥이 안 좋다, 여름에 너무 덥다, 또는 거꾸로 에어컨이 너무 세다,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많은데
얘는 불평불만도 없어요. 예. 그리고 주 52시간 제한도 없어요. 얘는 그냥 하루 종일 일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쓸 수 없어요. 예. 3월 10일에 발표됐지만 사용자를 웨이트리스트에 등록만 받고 있고 아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뭘 할 수 있냐? 지금 이와 비슷한 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 대빈이에요. 그러니까 대빈이 3월 10일에 발표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거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비슷한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오픈 대빈입니다. 그래서 오픈 대빈은 보신 것처럼 3월 13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그냥 이름을 선점한 수준이었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어요. 빌드가 안 됐어요. 이게 처음으로 빌드가 된 게 4월 15일입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코드가 빌드가 됐고 이제 실행창이 떴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커맨드가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입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고 동작한 게 5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좀 더 됐죠. 지금은 살펴봤더니 GPT-4.0나 또는 다른 LLM 모델과 연동해서 동작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게 오픈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다 뜯어볼 수가 있고 그걸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오픈 대빈 자체는 다커라는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하는 웹 서비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가 있고 여기 지금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백엔드로 보여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갖춘 웹 서비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이전트 헙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사용자가 프론트엔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거를 라이트 LLM에 전달하고 이 라이트 LLM이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이 LLM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라이트 LLM이 지금은 라마라든가 그 외에 오픈 AI 같은 사용 서비스들을 이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꾸미려고 하면 일단 오픈 대빈을 다운받아서 빌드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LLM 모델은 상용 서비스와 연결하거나 아니면 사내 로컬 서버에다가 라마를 설치한 다음에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동작은 해요. 동작을 하는데 뭐 회사마다 개발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쓸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수작업을 많이 그래야만 동작하는 수준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얘가 정말 대빈이 말한 것처럼 거의 사람처럼 일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능들이 빨리 개발돼서 좀 빨리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 말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빈이 됐건, 아니면 코파일럿이 됐건,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냐. 알고 봤더니 이게 코딩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게 이제 랭귀지 기반이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딩은 사실이 그거잖아요. 코딩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고,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팅 코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LM한테는 이게 너무나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 과제고 또 너무나 달콤한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딩을 너무 잘한다. 이제 사람보다 너무 더 잘한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써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걸 쓰는 것만으로도 개발자의 생산성이 50%가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꽤 개발자들한테 위협적인 일인 거죠. 개발자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이제 고용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딩이나 개발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제 특별한 분야, 예를 들면 코드 리뷰나 오픈 소스 또는 보안, 여기에 특화된 AI 도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닉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닉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스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닉이라는 거는 AI를 이용한 이제 코드 리뷰와 그리고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찾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보안 취약점을 찾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PR 뭔지 아시죠? 풀 리퀘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은 그걸 실제 반영하려면 이제 상당히 긴 다큐멘트를 작성을 해서 그걸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그 다큐멘트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내용을 다 채워 넣어야 되고 대부분 또 그 내용을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는 그걸 자동으로 해주고 또 굉장히 잘 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능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대부분 이런 보안 취약점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 못하고 프로덕션으로 내보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발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코드를 스캐닝한 다음에 보안 취약점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찾으라는 가이드를 알려주고 이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취약점이 충분히 개선되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R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 이 풀 리퀘스트를 만들려면 이제 이를테면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풀 리퀘스트다. 그러면 그 보안 취약점 넘버가 뭐고, 그리고 그거의 시비리티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뭐고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얘가 한 세트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주면 저거를 그냥 버튼 클릭만 하면은 풀 리퀘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 취약점뿐만 아니라 정적 분석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결할 수가 없고 개발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해결하면 제일 좋지만 바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올리죠.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올리는 것도 상당한 에포트가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용을 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의 그 심각도가 시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정해야 되고 이 이슈를 누구한테 할당할 건지 어사이니를 정해야 되는데 다 이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가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스크립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닉에서 생성해주는 저 정보를 우리 회사의 트래킹 시스템에 넘겨줄 수 있게 그 작업의 스크립트 작업은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인터페이스 작업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저 이슈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수고를 덜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보안 취약점이 맞냐라는 게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코드 안에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XSS라고 하는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필드에다가 텍스트 플레인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해커가 이제 거기에 스크립트를 입력해가지고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게 해서 이상한 동작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코드다라는 걸 내가 알려주고 이 코드를 쭉 따라가면서 어디서 그런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플로우를 따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더 빨리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제가 떠들고 있는데 계속 걱정이 돼요. 지금
아무 관심 없는 이야기를 제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좀 집중력을 잃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코드를 고치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옵션을 보여주고, 그 중에 선택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는 방법이 이제 입력창에 이렇게 그 입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스크립트를 못 넣게 하려면 이제 제일 간단하고 무식한 방법은 입력 글자 수를 제한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스크립트가 길 거기 때문에 글자 수를 제한해버리면 이제 해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넣을 수가 없죠. 예.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특정한 태그, 그런 태그가 들어갈 수 없게 그거를 이제 문자로 변환해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작업하려고 하면 약간 귀찮은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아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고 나서 현재 우리 팀의 코딩 컨벤션 또는 코딩 스타일을 봤을 때는 옵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다 선택해주면 이제 그걸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개발을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그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잡다한 일은 AI한테 맡기고 개발자는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가끔 이제 그 AI 코딩 어시스턴트 옵션을 켜놓고 코딩할 때는 약간 내가 반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원래 내가 다 짜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바로 짜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디자인만 생각하면 되고 그 로우 레벨의 프로그램은 이 툴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코딩 어시스턴트를 나를 도와주는 똑똑하고 그리고 튼튼한 동료, 절대 지치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휴가도 없는 그런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AI가 당신의 직업을 뺏어가지는 않겠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너의 직업을 뺏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AI를 잘 안 쓰게 되면 나는 계속 도태되는 거죠. 괜히 우리가 일부러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게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도구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같은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원래 개발을 잘 하던 사람들이 AI 도구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뭘 더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일을 시키면은 이제 그 로우 레벨의 일은 얘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 스트럭처링을 잘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을 잘 하는 사람이 AI 활용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AI를 멀리하지 말고 AI를 적극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홍익 인간을 빗대서 이거는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이 힘들 것 같은데, 홍익 인간. 저는 옛날에 통역할 때 broadly benefit human mankind라고 통역한 적이 있어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통역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익 인간의 의미처럼 저는 이제 홍익 개발자라고 하는데, 개발자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도메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도메인마다 AI를 응용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도메인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를 정리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서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저 도메인 날리지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 그 제품에 대한 날리지, 이를테면 저희 회사는 세탁기 개발하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사실은 AI가 글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AI 툴들이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도 그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실제 제품으로 동작하게 하는 데는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지속적 통합.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탄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실행을 하고 그 노하우하고 그 성과,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빨리 마쳤는데요. 그게 좋은 거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저하고 관리사업 그리고 우리 한국에 초청하신 우리 강연자 이새 산업 국가가 잘 호흡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IT가 발전했으면 참 좋겠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하고 9월달에 그 강남대학 요즘에는 저도 배웠습니다. 이 강남 대안의 시대에 보안의 시합점을 미래에 언제 할 수 있냐, 그것도 일단 바라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컴퓨터 기술 발전이 사실 외국 갑니다. 제가 소공원도 지금 소사가 거기다 사용 수업제, 기기사 파일이 바뀌고 확정돼야 되는데 그 사실 소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 지금 7에서 10년 바뀌는데 그 과정이 여기에서 제공자가 본사가 한국에 수출할 때 그 과정이 좀 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눠서 개발을 주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민국에서 우리가 보험을 받는 입장에서 외국 관계에서 특히 관리자는 기업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유저들에 필요한 보험할 때 우리가 직접 유저하고 본사하고 무역이 되는 보다는 좀 먼저 하시는 관리자가 미국에 대해서 사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 아주 시한테 유저들 관리자와 관계해서 우리의 보안의 시작점을 발생하는 50분을 초청자 하면서도 그 보안을 먼저 서비스를 좀 좋다고 듣습니다. 그 점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제가 좀 듣기가 좀 통역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사가 있고 그 사용자가 있고 지금 일하시는 데는 이제 그 국가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발생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유저는 우리가 여기 전 고객사 여기서 관리자는 이제 망연하시고 한국 기업처럼 오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컴퓨터 기술 발전에 사용 모든 제공하는 한국에 미국의 원산지고, 그래서 저기 본사 때 우리가 지금 제3라인 우리 고객사가 우리가 미국의 컴퓨터 기술에 우리 도입하는 과정을 이제 기술적 단계 발전적인 방향이 정부에서 미국에서 말하는 보호무역지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자가 유저가 관리자에게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기업이 SNS 사고이고 직접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 본사하고 센터하고 직접 대변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본사하고 너무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것이 경우는 서로 간에 SNS가 문제 발생을 해결을 못해요. 오늘 이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서로 판매하는 것을 알려주죠. 죄송한데요. 혹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가지고 따로 있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본사가 있고 관리사가 있고 고객사가 있고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고민이신 것 같고 그게 공급망 관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한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굉장히 여러 조직이 걸쳐서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안이나 또는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공공방 관리 또는 오픈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해서 그 약속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최종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가까이에서 정확히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